안녕하세요.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이 오기 전에 이 품종별로 물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물이 너무 고파 보여서 물을 준 품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름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습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모든 다육이한테 물을 준 건 아니고요. 테스트 겸 몇 품종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는 물을 주어서는 안 되는 다육이가 있었고, 물을 줌으로써 더 통통해지고 건강해진 다육이가 있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보이는 품종 같은 경우는 라울입니다. 역시 라울은 아직까지는 물을 주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런 품종이라는 것을 또 올해 또 느끼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해주지 않은 나이 먹은 품종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을 저번 주 정도에 줬던 것 같은데요. 한 1, 2주 습도가 높아서 좀 걱정은 했지만 역시나 물을 너무 일찍 줘서 이렇게 잎이 후들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잎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투명하게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잎이 물러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 잎이 물러서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현상까지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잎이 작거나 나이가 들고 잎이 이렇게 통통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물을 주기보다는 9월 초에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잎이 물러서 떨어지는 경우는 바로 이 자리에 두면 안 되고 약간은 그늘진 곳으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햇살이 덜 드는 곳에 옮겨 주었다가 9월 정도 돼서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분갈이를 가을에 들어서 바로 해주는 게 이 다육이를 또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품종 같은 경우도 여름에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뿌리가 약하거나 나이가 좀 있는 품종들 같은 경우, 그리고 한 해 좀 병이 나서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성장을 하고 있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끝이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면서 무르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품종 같은 경우도 물을 너무 일찍 주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습도가 높아짐으로써 이 뿌리가 화분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약간은 그늘진 곳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창품종 같은 경우는 이 분갈이를 한지 한 1년이 지나지 않았던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을 잘 보내는데, 이렇게 한번 데미지를 받았던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리에서 여름을 보내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 그래도 그 다음에 똑같은 병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원한 곳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물 또한 테스트 겸 주기는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 일찍 주어가지고 습도와 더위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빠르게 화분에서 꺼내서 새로운 분갈이를 해주는 게 오히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50룡옥 같은 경우 참 이게 습도에 약한 다육이고 물을 일찍 주게 되면 이 무름이 잘 오는 그런 아주 까칠한 다육인데요. 지난주에 분갈이를 하고 물을 한번 주었는데 예상 외로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참 다육이를 키우면서 참 특이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만 어떤 해는 강했던 품종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약했던 품종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50룡 같은 경우는 습도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래도 물을 최대한 늦게 줘서 이 바람이 좀 차고 습도가 없을 때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테스트 겸 물을 줬는데 반응을 또 빠르게 잘 해주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상쇄됐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십룡옥을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물을 늦게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울금 같은 경우도 이 여름에 참 약한 그런 품종이긴 한데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말복이 지나서 또 예외적으로 물을 또 한번 줘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만 잎 가장자리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물러서 이렇게 말라가는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9월 접어들어서 물을 주는 게 또 현명한 거였는데 테스트 겸 이렇게 줘 봤는데 역시나 습도에 약한 그런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울금 같이 이렇게 미인 종류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물을 주기보다는 9월 접어들어서 이렇게 물을 주는 게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울리카타 카바나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약한 품종이고 해서 물을 줄까 말까 하다가 물을 줘봤습니다. 역시나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장자리로 잎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잎이 떨어지고 잎이 물러가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물을 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 9월 전에 물을 과도하게 주지 않아야 되는 다육이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잎이 약간은 동글동글하고 약간은 귀여운 스타일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최대한 9월 초에 들어서 물을 주는 게 오히려 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여름과 장마를 참 싫어하는 그런 품종인 줄 알았는데 올 봄, 이른 봄에 분갈이를 해줬고 뿌리가 빠르게 잘 활착했고 우선 이 뿌리가 건강했기 때문에 자리 잡는 데는 큰 걱정은 없었지만 장마 기간이 길어져서 습도가 전체적으로 높았습니다.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행인 거는 기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뿌리가 더 화분 속에 퍼지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잡아준 게 건강하게 또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 절대 빠르게 물을 주어서는 안 되는 다육인데 올 여름만큼은 9월 전에 물을 주었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을 봐서는 아이보리는 물을 좀씩 줘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약재벌레 때문에 총 3회 약재를 살포하면서 수분이 어느 정도 이 뿌리에 전달이 돼서 이렇게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도에 약할 것 같았던 그런 품종이었는데 다행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물을 주고 나서 가장 안 좋은 현상들이 뭐냐면 잎이 물러가는 경우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잎이 물렁물렁하고 투명한 색깔을 보여준다 그러면 빠르게 화분 속에서 꺼내 가지고 새롭게 분갈이를 해주는 게 이 다육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티지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관수를 했는데요. 역시나 공중뿌리가 많이 나긴 했지만 여름과 습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는 것을 또 올해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제대로 잘 빨아들였고요. 공중뿌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거를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공중뿌리가 많이 났다 그래서 신경을 쓸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레티지아 같이 이렇게 잎이 좀 두껍고 좀 딱딱한 느낌, 좀 거친 느낌의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물을 미리 조금씩 주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쪽으로 해서 리토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준 모습입니다. 탈피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주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 리토스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바로 직광에 내몰면 이 어린 자구 같은 경우는 녹아서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나서 바로 햇빛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울복랑금 시리즈인데요. 금 시리즈인데 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합니다. 습도에 약하고 화상에 약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물까지도 조심해서 줄 필요성은 있는데 그 앞에 보이는 호피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강한 특징을 보여주는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준 모습인데 어떤가요? 물을 주고 나서 2, 3일 아주 습도가 높았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2, 3일 후에 제가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까지도 화분 위에 약간 수분 흔적이 있는 거 봐서는 뿌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활착은 못했지만, 활착을 못한 상태에서도 습도를 잘 이겨낸 거로 봐서는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은 장마와 여름에 강한 품종이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금 품종을 키우고 싶은데 여름에 약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호피복랑금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9월이 접어들기 전 물을 주어도 되는 다육이와 물을 주어서는 안 되는 다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육이에 대한 품종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하나 영상에 담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부담감도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몇 품종에 대해서 테스트 겸 물을 조금씩 주고 나서 물의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지 아니면 무던하게 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에 물을 다 주기보다는 비슷한 종류끼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씩, 화분에 하나씩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2, 3일 후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같은 비슷하게 생긴 품종들 전체에 조금씩 관수를 하는 그런 다육이 키우는 패턴을 몸에 익힌다 그러면 여름에 또 죽어나가는 그런 다육이가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마지막이 무섭습니다.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방심을 하다가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건데요. 9월 접어들기 전 마지막 더위가 있을 건데, 지금 시원하다 그래서 한 번에 물을 한꺼번에 주다 보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비슷한 품종들끼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화분당 하나씩 물을 주고 난 후에 물의 반응을 잘 살핀 다음에 전체적으로 물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